2시간 전에 후보 단일화 3차 협상에 다녀오신 주인공을 모셔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태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제일 먼저 후보 단일화에 대한 시청자들이 굉장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부터 먼저 이 말씀을 나눌까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단일화 먼저 저는 네, 좋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아마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상황과 입장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후보 단일화는 결렬되었습니다. 3번의 미팅이 있었고요. 저는 단일화를 저를 중심으로 했을 때 100%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제 나름대로의 또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단일화를 추진했고요.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이 인천 지역에 있는 다른 국민의힘 후보, 예를 들면 인천시장이라든지 대안구청장 등등의 후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후보들과 제가 연대한다면 정말 이 인천 지역이 보수가 대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기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그래도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 하면 대의를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우선은 민주당을 이겨야 된다. 특히 개항을은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여기서 제가 비록 무소속이지만 제가 보수지 않습니까? 아스팔트에 투쟁하시는 많은 시민들 그리고 늘 멀리서 응원해주시는 애국 시민들과 해외 동포분들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개인이 아니고요. 또 원외 3당과도 연대했기 때문에 저를 단순한 개인으로 보시면 안 되고 또 다른 보수의 세력 대표자로 보셔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식으로 경선까지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라도 단일화를 하고 정말 보수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일단 안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다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세 번째 오늘 만났다고 하네요. 세 번째 후보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현재 결렬되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두 번째 김현태 후보님의 비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에 김현태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가 되었다면 100% 이긴다. 인천 개항을 해서 국회의원 후보로서 100% 당선될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전략이 뭔가 하니까 김현태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되었다면 이 지역 인천광역시 안에 있는 여러 후보들이죠.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구청장 국민의힘 후보, 구의원, 시의원 뭐 이런 국민의힘 후보와 김현태 후보가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신다면은 같이 손잡고 하면은 대승이 가능했다. 심지어 그것까지 제안했다고 하네요.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경선이든 여론조사를 해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계약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있는 심왕섭 후보가 거절했는 것이네요. 자유대한민국 살기 위한 보수 우파의 비록 무소속 후보지만 보수 후보 아니냐, 아스팔트 세력을 대표해서 또 나오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의를 생각해서 큰 뜻을 생각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 뜻이 우선이라면 적극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애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원망 섞인 당 지도부에 대한 말씀까지 포함된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개항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바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고 이 사실을 숨기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단일화를 지금 국힘 지도부 핑계를 대면서 심왕섭 후보가 거절을 했고요. 국힘 지도부에서 뭐 검토를 이야기하더라도 결국은 본인 의지가 중요하다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은 단일화에 대한 뜻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재명 정권이 한미동맹을 파기하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킬 때 과연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누가 가장 좋아하고 있을 것인가? 당연히 김정은입니다.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남침을 계획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정전 중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북한이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라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단일화를 거절당할 때 과연 누가 가장 좋아할 것이냐? 저는 민주당이 지금 가장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실망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거짓과 싸우면서 많은 좌절을 했지만 결국 진실이 이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이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가짜 보수들을 척결하고 진짜 보수가 뭉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또다시 노력하겠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한 보수 우파, 즉 국민의힘 심왕섭 후보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무소속의 김현태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오늘 세 번째 만났지만 다시 또 결렬됐는데
되는데 결렬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금방 말씀하시기를 국민의힘 심상수 후보 본인은 지도부에 대해서 조금 핑계대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지도부 즉 중앙당에서는 당사자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핑계를 대면서 당 지도부든 당사자 심상수 국민의힘 후보든 간에 둘 다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 맞습니까? 네. 대의를 생각하면 이거 이겨야 되는데 이길 의지도 없고 단일화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 같다. 자유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이 시기에 만약에 단일화를 거절하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 단일화가 실패하면 제일 기뻐할 게 더불어민주당 아니겠냐.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런가요? 국민의힘은 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저한테 얘기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를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실은 민주당도 알고 있고 국민의힘도 알고 무슨 있습니다. 진실? 그러니까 현재 3명의 지지도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지지도의 변화 이런 것들은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이 행보가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소위 말해서 과거에 일부 유튜버 분들이 선거에 들어와서 한 자리씩 머물렀던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좀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주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주당만 좋아지는 그런 꼴이 되고요. 제가 그래서 당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며칠 지나면 나올 사실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심상정 후보보다 월등하게 많은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파전으로 갔을 때. 그럴 경우에 이 보수 분열의 모든 책임은 심상섭 후보와 장동혁 대표가 져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한 것이고 결국 직간접적으로 민주당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책임 반드시 심상섭 후보와 장동혁 대표가 져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약간의 경고성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즉 만약에 후보 단일화를 못하고 이렇게 3파전으로 갔다가 6월 3일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기고 남은 2등 3등에서 2등이 비록 당선은 못됐지만 2위가 김현태 후보가 압도적으로 2위가 되고 그리고 심상섭 후보가 3등이 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심상섭 후보와 김현태 후보가 득표율을 합쳤을 경우에 만약에 단일화됐다면 김현태 후보가 당선이 될 수도 있었다는 그 개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후보 단일화를 못함으로 해서 낙선하고 자유파가 보수가 패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심상섭 후보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 맞습니까? 네, 명확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3파전에서 1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근소한 차이까지는 쫓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근데 단일화 된다고 하면 월등하게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거쳐간 곳이고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승리한 것보다 훨씬 강한 우리 보수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고 이 이재명 정권을 조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런 대의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 선거운동을 하면서 20년 이상 방치된 이 개항을 해서 우리 개항을 시민들을 만나면서 개항을 시민들이라고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결국 피해자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민들에게 희망만 주고 결국은 또다시 절망을 줄까봐 그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것이고요. 저는 3파전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남준 후보, 이재명 대변인이 출마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에 존재감이 없다고 말해야 되겠죠. 지지율로서는 3배 차이가 나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심상섭 후보가 있고 이런 국민의힘이 사실은 포기한 지역에 김현태 후보가 등장해서 현재 무소속으로 나와 있어 3파전이 되어 있는데 현재 3파전인 상황에서는 김현태 후보가 사실은 승리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만약에 단일화 횟수만 있다면 김현태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개항을 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김현태 후보가 보수 우파 대표 후보로서 당선되어서 선거에 이긴다면 이것은 깃대만 꽂으면 당선되는 대구 지역에 예를 들면 이진수 후보의 당선 이런 의미보다 개항을이라는 특수성 즉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이곳에서 김현태 후보가 이긴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단일화 실패해가지고 낙선하게 되면 많은 애국 보수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게 될까 그것이 염려된다는 말씀을 또 하시네요. 안타깝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이거는 제 그냥 방송 진행자로서 논평해드린다면 이곳 개항을에 사실은요 국민의힘 심상섭 후보는 금방 하신 말씀을 정리해보면 4가지가 없다가 아니고 3가지가 없다. 첫째는 대의가 없다. 둘째는 단일화 의지가 없다. 세 번째 선거 이길 의지가 없다. 이 3가지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제1야당에 소속된 후보인데 대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말은요, 이 국민의힘조차 그런 생각 없다는 거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이 작전력이 와서 유정복 시장 후보와 김항석 후보를 다 만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본인들끼리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당의 체면만 생각한다면 결국 이거는 정말 민주당 이중대라고 말해도 될 만큼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기회를 잡았거든요. 사실 저는 여기 인천 계양을에 우리 계양을 주민들이 깨어나고 있고요, 진실을 알아가고 있고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걸 유사하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이런 자세로 나온다는 것은 우리 계양을 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공천했다면 제가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와서 힘을 보탰겠죠. 하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김항석 후보가 이길 확률은 없습니다. 제가 지지를 하더라도 그건 아니거든요.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한 정보는 민주당도 가지고 있고 국힘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아까 심항섭 후보는 이 계양을 지역의 보수 우파가 이겨서 이재명 대변인이 김남준 후보가 나와 있는데 이 김남준을 이김으로 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국가적으로 자유파의 승리이자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큰 의미, 이런 대의를 생각해야 되는데 심항섭은 대의가 없다, 이길 의지도 없는 것 같다, 뭐 단일화에 대한 의지도 전혀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요, 오늘 이제 세 번째 협상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네. 단일 협상 다녀오셨는데 공개할 수도 있겠습니까? 심항섭 후보는 왜 그러면은 단일화에 대한 의지도 없고 왜 단일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선거 이기겠다는 의지도 별로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있나요? 민주당 측에서 전략공천으로 너무 센 사람이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거기 대응하는 후보를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국민의힘 대변인이 한번 나갔으면 했는데 대변조차 포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 후보가 없어서 김항석 후보한테까지 기회가 갔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 기존에 여기에 출마를 3번 정도 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마저도 이제 거부하다 보니까 김항석 후보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원래 윤영선 당협위원장이고 그분이 네.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3번을 이렇게 맞짱뜨는데 아깝게 정던 네. 인물인데 네, 그분이 이번에 그렇다고. 출마를 안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추측인데요. 네. 승리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갔을 때 기본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15% 이상을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개인적인 거 대의가 아니죠. 어떤 당협위원장이라든지 뭔가 본인이 가져올 수 있는 게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강한 의심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까지 뭐 드려도 되나 싶었는데요. 그 언론에서 말씀하신 대로 5월 5일 날에는 3배수 차이 나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5월 5일 날 김현태 후보가 5월 8일 날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던 그 출마선은 3일 전 5월 5일 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후보가 59%, 국민의힘 심왕섭 후보가 19%니까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3배가 났죠. 2배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포기한 이 지역의 김현태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늦게 왔는데 선거 사무실이라는 게 상당히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무실 구할 때 그런 조언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 가장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선거 사무소를 구하고 그 큰 건물 벽면에 현수막을 가장 크게 걸었을 때 효과가 가장 크다. 제가 와서 보니까 계양을 지역에서 가장 차가 많이 다니는 그 길에 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심항석 후보는요, 선거 사무소 자체가 시장골목 안에 있습니다. 도로 측에 있는 게 아니고요. 본의 사무실은 지하철역 근처에 있던데 거기에 걸려있는 현수막 크기는 민주당 후보가 건 현수막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홍보 효과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본인이 선거 사무실로 쓰는 건물에 걸려있는 현수막도 주 도로가 아닌 골목에 있는 것이고 크기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 경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뭐가 나왔냐면 심항석 후보가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건 언론에서 보도한 사실이고요. 제가 언론을 읽어봤더니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선거를 위해서 2월달 경에 계양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전한 주소지가 본인의 형수님이 머무는 집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뭐 핑계 아닌 답변을 심항석 후보 측에서 내긴 했는데 여러 언론에서는 그 위장 전입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하는데 그냥 언론을 보고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이거는 추측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이 위장 전입이 되면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취소가 되거든요. 당선돼도 당선 무효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언론을 보고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언론 보도된 그런 의혹들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네네. 그리고 이제 현수막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네네. 정말 이기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또 단일화 의지도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세 번째 이제 후보 단일화 협상에 갔다가
제가 느낀 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상대방 즉 국민의힘의 심왕섭 후보는 대의도 없고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지도 없고 선거에 이길 의지도 없는데 아마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강한 후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예 뭐 잘 안 될 거고 이길 의지도 별로 없고 그 근거로서 선거사무소도 뭐 골목 안에 있고 그리고 선거운동도 별로 뭐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지역 주민의 이야기야. 그리고 이길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만 이대로 간다면은 그냥 본인은 어차피 김남준 후보한테 민주당 후보한테 안 되니까 그냥 2등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본인은 그러니까 2등을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대화를 좁혀갈 수 없는 부분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여기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예의주시한다는 뜻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론을 파악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와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지금 희망수보 저는 제가 훨씬 지금 우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열어보면 압니다. 불과 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주일 후면 알게 될 사실을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보수를 분열시키고 한파전을 가게 해서 민주당이 이기도록 하는 이 희망수 후보와 국민의 지도부의 생각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태 후보 입장은 일주일 뒤가 되면 드러날 건데 그 결과 아까 잠깐 하신 말씀처럼 만약에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고 아깝게 국민의힘 심왕섭 후보랑 김현태 후보가 3파전으로 가서 아깝게 졌다. 근데 단일화 됐으면 이길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파전에 가서 민주당이 결국은 승리케 돼버리면 그러면 김현태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심왕섭 후보가 꼴찌가 됐을 경우에 그 책임질 수 있겠냐 쪽팔리지 않겠냐 뭐 그죠? 쪽팔린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의힘은 그 순간부터 보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진짜 보수 모든 세력을 규합해서 새로운 길을 갈 것입니다. 네. 좀 무서운 말씀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장동혁 지도부나 국민의힘이 이렇게 뻔히 보수 우파가 뭉치면 후보 단일화되면 이길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기도록 도와주는 역할 방관하게 되면은 뭐냐 이거는 뻔히 드러날 일인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 정당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김현태 후보님은 그럴 경우에 뭐 국힘은 보수도 아니다. 새로운 길을 가겠다. 뭐 이렇게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길 수 있는 네. 싸움에서 제가 지금 싸우는 것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희생된 우리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고요. 20년 동안 이용만 당한 우리 계양을 주민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런 희망을 절망으로 만든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것이고요. 저는 오늘부터 더욱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이 3파전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무너져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위기가 왔지만 이 위기를 다시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록 3파전이 되어서 즉 국민의힘 지도부든 또 심왕섭 후보든 간에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태 후보는 더 열심히 선거운동해서 이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또 의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전국의 많은 국민들과 또 계양을 이 지역 주민들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아마도 후보 선택하는데 6월 3일 날 많은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그 투표하는데 저희들이 좋은 정보 제공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혹시 남은 시간 동안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계양을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모든 외국 시민들을 생각해서 꼭 이기겠습니다. 계양을 주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외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계양에 와서 자유를 외쳐 주신다면 우리 계양을 주민들이 깨어나고 있지만 더 많이 깨어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계양을이 멈춰있던 20년을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무너진다고 하면 보수가 무너진다고 하면 이 계양을은 20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더 길게는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고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사하면서도 만난 이런 젊은 청년들과 이런 분들이 아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젊은 사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휴식 공간이 없어가지고 빌라 사이 평상에서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정말 서울에 인근 붙어 있지만 수도권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 받고 싶었는데 약간의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 어려움 또한 뚫고 나가겠습니다. 진실과 진정성으로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또 한 번 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